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 산업역 공군 3훈련 비행단 활주로에 수직 꼬리날개엔 1호기를 뜻하는 숫자인 001과 태극기가 선명한 KF-21 보라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굉음과 함께 빠른 속도로 이륙에 성공한 이 전투기는 약 33분간 비행을 하면서 초음속까지 속도를 내지 않고 경비행기 속도인 약 400km/h 정도로만 날았는데요. 해당 장면에 외신들은 한국의 KF-21 전투기를 보고 아시아 창공에 괴물이 나타났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의 전투기와 달리 중국에서는 최근 최신형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해 비상이 걸렸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허난성의 지하로강 부근 하늘에서 기체 미상의 비행체가 갑자기 강바닥으로 추락하는 광경이 발견됐는데요. 현장을 촬영한 한 중국인이 이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강으로 떨어진 것이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청두 젠10이었기 때문이죠. 젠10은 중국의 항공기 제작업체인 청두항공기공업그룹이 설계 제작한 중국의 4세대 전투기이자 이미 200대 가까이 실전 배치되어 활용되고 있는 주력 전투기였습니다. 다행히도 조종사 2명은 추락하는 전투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장면이 영상에 담겨 퍼지기 시작했죠.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해당 트윗을 삭제하고 언론 보도를 통제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이 소식을 접한 외신들이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이 자랑하던 주력 전투기가 훈련 중 강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게 분명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요. 타이완 뉴스, 차이나 타임스와 같은 중화권 매체들은 젠10이 추락하는 영상이 트위터와 웨이보에서 퍼지기 시작했으나 중국 정부 당국이 신속하게 개입해 모두 삭제됐다며 추락한 기체 사진을 직접 촬영해 기사에 싣는 등 추락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유라시아 타임스는 젠10과 관련된 사건 사고를 총망라하는 심층 기사도 게재했죠. 젠10 전투기 추락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지난 9월 광시성 9.1인에서의 전투기 추락과 허베이성에서의 공중 고개팀 추락 등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중국에서는 젠10을 정크푸드에 빗대어 정크텐, 쓰레기텐이라고 부른다며 젠10에 탑승하는 조종사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훈련을 임해야 한다고 혹평을 했죠. 특히 엔진 및 기체 결함으로 지금까지 여러 대가 추락했으나 이미 수백 대가 도입된 상태이기에 중국 공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젠10은 현재 한국의 주력 전투기들 중 하나인 F-16과 맞먹는다고 알려졌는데요.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WS-10 엔진을 탑재해 완벽한 국산화를 이뤘다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젠10이 중국 엔진에 장착한 것은 중국의 기술이 안정적이고 성숙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의 3.5세대 기체가 완전한 국산화 단계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라며 과시했는데요. 하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했던 WS-10 엔진은 실제로 러시아에서 수입한 수호이-17 전투기 엔진의 상당 부분을 사용했으며 마구잡이식 개발로 기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내부 온도가 섭씨 1350도를 넘어가면 갑자기 출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만일 비행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손쓸 새도 없이 추락해버리는 것이죠. 이번 추락 사고도 엔진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은 엔진에 결함이 있는 죽음의 전투기의 조종사들을 태워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군사 전문가 사이에서 젠10은 러시아 전투기를 모방하고자 노력했으나 가장 중요한 엔진과 레이더에 결함이 있는 실패작이라고 말하며 디자인은 이스라엘 전투기의 카피작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주력 전투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작전 능력은 단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미스테리한 전투기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F-16보다 젠10이 뛰어나다는 중국의 주장은 그저 허무맹랑한 발언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 중국 관영 매체인 CCTV의 군무연거리라는 군사 프로그램에서 젠10B 전투기의 기체 청소를 체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옆에 있던 군인의 지시대로 마른 스펀지로 젠10B 기체를 닦았는데 옆에 있던 군인이 자동차를 세차할 때처럼 물을 뿌려서는 절대 안 된다. 전투기가 비와 습기에 아주 취약하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전투기가 종종 고장이 나면 원인을 찾을 수 없어 골치가 아프다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중국의 전투기는 비가 오는 날에는 작전을 할 수 없다는 소리 아닌가요? 전투기가 종이 비행기는 아닌데 말이죠. 주력 전투기라는 기종이 이렇다 보니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며 자랑스러워하는 스텔스 전투기 제니10은 보나마나한 수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니10은 젠10을 모체로 개발되어 2018년 실전 배치해 현재는 100여 대가 운영 중인데요.
중국 공산당의 100주년 기념 행사장 상공을 비행하는 등 언론에도 몇 번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언론은 제니10 전투기가 중국의 항공산업의 빠른 발전과 성과를 보여준다며 자부심을 드러내곤 했죠. 하지만 스펙을 자세히 살펴보면 허점이 굉장히 많다는 걸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니10의 스펙은 길이 10.3m, 폭 12.9m, 높이 4.5m로 미국의 주력 스텔스기인 F-22나 F-35보다 훨씬 큰데요. 이렇게 되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크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도 대만의 레이더에 제니10이 그대로 포착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최대 속도는 마하 2.2에서 2.4 정도라고 하지만 엔진 출력이 턱없이 낮아 지속적인 마하 비행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또한 장착된 A사 레이더의 성능도 미국의 F-22나 F-35보다 뒤처졌습니다. 여기에 실전 경험이 없는 전투기라는 점까지 더해져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전투기로 손꼽히고 있죠. 그래서인지 중국산 전투기를 사겠다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이나 이란에 억지로 떠넘기기를 하려고 협상 중이지만 감감무 소식입니다. 이처럼 무용지물인 전투기를 개발해놓고 자랑스러워하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차근차근 정석대로 전투기 개발을 진행해왔고 순조롭게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해외 언론 또한 중국을 비난하던 것과 달리 한국에는 우호적인 기사를 쏟아내며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완성을 축하하는 모습인데요. 미국 CNN은 KF-21 개발 성공으로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한국이 합류했다며 KF-21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해외 판매 주력 기종인 F-35 전투기보다 좋아 수출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이 미국산 3세대 전투기 F4, F5를 대체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4세대 전투기인 F-16과 F-15K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했는데요. 전투기 독자 개발은 세계에서 13번째로 다소 늦어 보이지만 F-15처럼 항공전자 및 레이더 능력이 뛰어난 4세대 이상의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만 따지면 전 세계에서 8번째 개발에 해당하기에 자랑스러워해도 좋을 듯합니다. 거기다 K방산 기술의 결정체인 KF-21의 엔진은 국내 유일의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통합 개발을 주도했는데요. GE와 P&W 그리고 롤스로이스의 핵심 파트너사이기도 한 이곳은 지난 40여 년 동안 엔진 분야에서 묵묵히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고 이들이 만들어낸 엔진만 해도 9천여 개에 엔진 조립 과정은 놀랍게도 극히 일부 공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 자부해도 좋을 듯합니다. 군수항공 엔진 특성상 사람의 정밀한 손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작은 볼트 하나를 결합하는 일까지 전부 기술자들이 직접 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세계 3대 항공 엔진 제작사들도 이처럼 수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지니어들은 보통 20년 이상, 길게는 30년 이상의 숙련된 장인들로 이분들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진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CNN은 KF-21이 항공기 생산의 긴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이 일궈낸 엄청난 성과라고 호평했죠. 한국의 독자적 기술력이 집약된 KF-21은 비행 성공에 탄력받아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는데요. 앞으로 몇 차례 남은 테스트 기간 동안 또 어떤 발전을 이뤄낼지 기대가 되며 그와 동시에 전 세계에서 또 어떤 찬사가 이어질지도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오늘도 국산 전투기 개발에 힘써주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